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지치게 될까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운이 빠져버립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힘든 상황에 있나 보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주려 했고 좀 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항상 누군가의 잘못으로 끝납니다. 회사가 잘못됐다고 하고, 가족이 잘못됐다고 하고, 친구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의 끝은 타인의 탓으로 마무리됩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억울한 일도 있고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자기가 했던 행동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억울한 입장에만 서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그냥 내 할 일 한 건데 왜 나만 뭐라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문제 삼는 거야?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처음엔 동정심이었다가 점점 불편함이 되고 나중엔 지침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누구 탓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는 절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항상 다른 누군가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점점 설명하게 됩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 입장도 이해해보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이 계속 남을 탓하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세상이 전부 남의 탓일 순 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다. 내가 억울하다. 남들이 잘못했다. 이게 그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흔들 만한 이야기는 전부 거부됩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대화를 나눌 때마다 왜인지 모르게 변명을 듣는 것 같고 무언가를 조언하려고 하면 너는 내 입장을 몰라라는 말이 돌아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지쳐서 돌아오는 그런 관계.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그건 당신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남 탓하는 사람 곁에서는 누구나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가장 경계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아테네 거리를 다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권력자와도 대화했고, 지식인과도 대화했고, 평범한 시민과도 대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은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야말로 진짜 지혜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남 탓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볼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가능성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으니 반성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정말 맞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 탓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이 자신을 향하는 순간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놓친 부분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그 사람의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피하고 변명을 선택합니다. 그건 내가 아니라 상황이 그랬던 거야.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랬던 건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모든 책임은 상황으로, 환경으로, 타인으로 넘어갑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사람을 경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화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대화란 서로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상대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함께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진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남 탓하는 사람과는 이런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고 남들이 틀렸다. 이게 그 사람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아무리 다른 관점을 제시해도 그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사람을 영혼이 병든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듯 영혼이 아프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데, 남 탓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건강한데 세상이 병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까지 병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 사람을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우리도 지치고, 우리도 불편해지고, 우리도 관계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왜냐하면 변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요.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사람을 설득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런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 어떤 사람은 아무리 진실을 보여줘도 보려 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결국 내 삶까지 소모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그 사람이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곁에 머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책임이 조금씩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처음엔 이해해줘서 고마워라는 말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네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하는 말로 바뀝니다. 우리가 조언을 했던 게 문제가 되고 우리가 위로를 했던 게 책임이 되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빚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 탓하는 사람은 책임을 분산시키는데 아주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회사 탓을 하다가 점점 주변 사람 탓을 하게 되고 나중엔 나와 가까운 사람 탓까지 하게 됩니다. 네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좀 더 내 편이 돼줬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그래. 이런 말들이 하나씩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충분히 도와주지 못한 건가? 내가 더 이해해줬어야 했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의심하는 동안 그 사람은 여전히 남을 탓합니다. 그리고 그 남에 이제 우리도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감정 노동이 쌓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고 그 사람의 불만을 견뎌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나는 더 힘들어라고 하고 우리가 지쳤다고 하면 나도 지쳤어라고 하며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관계는 점점 불균형해집니다. 우리는 계속 주는데 그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합니다. 우리는 계속 듣는데 그 사람은 계속 말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해하려 하는데 그 사람은 이해받기만 원합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우리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치지만 정신적으로 더 지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도와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줘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아무리 함께 있어줘도 감사보다는 불만이 먼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우리가 선의로 시작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처음엔 정말로 그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좋은 의도로 곁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의도가 결국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왜냐하면 남 탓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아도 계속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유지하면서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그 사람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일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번 상황을 정리해주면 다음 상황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이번엔 정말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도 혹시 이런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진 않나요? 함께 있으면 늘 지치는데 떠나려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관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관계.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의무감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관계. 만약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제는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가? 이 관계에서 나는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있는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진짜 그 사람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그저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일인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남 탓하는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자기 삶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아는 것입니다. 변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다른 곳에 썼습니다. 진짜 대화가 가능한 사람, 진짜 성찰할 의지가 있는 사람, 진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수하라는 말도 아니고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를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오랜 친구라면 완전히 관계를 끊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거리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매일 연락하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던 걸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감정적으로 깊이 개입하던 걸 조금 더 객관적인 거리로 물러나는 것. 이게 거리두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 탓하는 사람 곁에서 함께 무너지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돕지 못하고 나도 지쳐버리는 관계는 사실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거리를 두면 처음엔 미안할 겁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그 사람을 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거리를 둔 건 그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지킨 거라는 걸.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않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자기 삶을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자기 영혼을 돌보고 진짜 배움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그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상대가 책임을 나눌 의지가 없고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이 없고 변화할 마음이 없다면 그 관계에서 물러나는 건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건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어야 진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고, 누군가의 평가에 무너지지 않았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자기 삶을 지킬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물러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용기를 낼 때입니다. 남 탓하는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지 말고, 변하지 않을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할 관계는 무엇입니까?